이번 3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시 고려사항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구축 공정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실용 가능성과 객관적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구축 공정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일반적으로 임무 정의,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의 단계로 수행된다고 앞장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데이터 구축 공정은 이 중에서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단계를 말하며 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사용자가 운영, 의사결정, 계획을 하는 데 있어 의도된 활용에 적합한 경우에 데이터 품질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 세상의 구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 품질이 높다고 간주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품질이 좋다는 의미는 다음의 내용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포맷이 잘 갖추어졌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참값이라고 하죠. 그라운드 트루스의 라벨링, 어노테이션이 정확해서 정확성을 갖춘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특성이 다양하고 편향 없이 분포가 잘 반영되어 있어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획 시에 이러한 데이터 포맷, 활용성, 정확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획득 시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데이터 획득 시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선정평가, 과제조정위원회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기획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아래 부피에 잘 넣어서 명시하면 좋습니다. 또한 데이터 획득 시 데이터 편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편향이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사람이나 사회가 가지는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향성을 가진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인공지능은 편향된 결과를 출력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어떤 종류의 차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 편향성을 가지면 모델의 성능이 고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급적 데이터 분포를 고르게 갖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양성을 고려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결과가 훨씬 로버스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성과 분포를 항상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만들 때 너무 맑은 날만 자율주행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안개가 낀 날, 혹은 눈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앞서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과 이미지를 갖다가 촬영했을 때 잘 안 됐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리얼월드의 분포를 좀 많이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여기서 예시를 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실제로 흑인을 고릴라로 잘못 오분류해서 소송 및 서비스 중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흑인 남성 등장 영상 시점 이후에 이상한 알람을 받고 특히 구글 포토에서도 서비스를 했는데 흑인을 고릴라로 잘못 오인해가지고 분류해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흑인의 데이터셋이 상대적으로 타인종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얼굴 인식의 추가적인 개발과 연구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터 기획 시에 획득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정제 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반드시 비식별화해야 합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에서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 조치를 말합니다.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해야 합니다. 비식별화 처리를 할 때 왼쪽 상단의 예시처럼 단 한 명의 얼굴도 빠뜨리지 않고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 원거리일 경우 얼굴의 일부만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CTV 영상에서 특정 픽셀 크기 이하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식별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픽셀 크기 기준이 중요하고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왼쪽 예시를 보도록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비식별화가 되지 않은 애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이렇게 비식별화가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 단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모두 비식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식별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를 할 때 영상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CCTV에서 이제 특정 픽셀 이하는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기준이 중요하고요. 정확한 데이터 정제 기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다양한 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여러 데이터 관리 보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CCTV 비식별화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도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하고요. CCTV 영상은 모든 프레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단 한 프레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산이나 나무, 전봇대, 신호등 등 일부 가려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하고요. 특히나 이게 가려졌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에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 솔루션을 썼을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모든 프레임을 모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데이터 가공 시에는 라벨링과 어노테이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사 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은 학습한 대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라벨링은 필수이며 정확하지 않은 라벨링은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데이터의 확실한 어노테이션은 데이터 신뢰도 확보에 필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공하실 때 이러한 품질 기준, 특히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어노테이션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잘 갖추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적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한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치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 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도 이 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기획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되고요. 점수 순으로 도출하게 되는데 이 항목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치 평가에서 상위에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RFP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치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크게 이제 시장 가치, 기술, 정책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수요, 필요성 부분은 이제 획득하려는 데이터가 AI 기술 연구 및 상품, 서비스 개발에 있어 얼마나 필요한지 시장의 수요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 정도를 측정하며 해당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시 원천 데이터 획득 및 가공의 용이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또한 획득하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시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정도와 획득하려는 데이터로 데이터 구축 및 공개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의 정도도 평가합니다.
해당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이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도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렇게 시장의 수요, 산업 파급 효과, 데이터 구축 용이성,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 구현 가능성, 법제 도적 제약, 공공성 이러한 6가지 항목들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예, 상위권에 좋게 되고 그다음에 좋은 학습용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번 분들을 다 자체적으로 한 번씩 검토하셔서 이 기획이 잘 됐는지를 내부적으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지 혹은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 기획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거나 혹은 구할 수 없는 데이터여가지고 실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획득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 민감 정보를 반드시 비식별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획득 시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원작자와 협의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직접 제작해야 할 경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재현 데이터의 경우 실제와 얼마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화재 영상 같은 경우는 국내 실제로 그 화재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재현 데이터로 이제 화재를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화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렵고 법제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해외에서 촬영해서 가져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획득이 가능한지 혹은 재현해낼 수 있는지 재현해낸다면 실제 얼마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자율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 데이터나 그냥 차를 몰고 다니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다양성을 포함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기획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무와 AI 알고리즘 대응 확인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시에 임무하고 AI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무와 AI 알고리즘이 대응되지 않는 실제 사례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례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성 드론 농경 작지 촬영 영상 데이터의 임무는 작물별 재배 면적 추출을 통한 농업 통계 조사 및 작황 분석, 노지 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딥넷 V3 플러스 기반의 모델로 농작지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농작물 종류를 추론하기 때문에 작황이나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국 구축한 데이터로 농경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해서 농경작지 분류 기능을 이제 마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적 통계를 산출하는 서비스와 통합을 해서 임무 달성이 이제 가까스로 가능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유동인구 분석을 위한 CCTV 영상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구축 사업의 임무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사람 이미지의 속성 정보를 어노테이션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속성 예측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학습시켜서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입력 이미지로부터 CNN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고 계층별로 속성의 위치 예측 모듈을 통해 객체의 속성값을 예측하는 PAR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CCTV에 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물 외관 이미지만으로는 상점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사람, 자동차 등의 인스턴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서 인스턴스 속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 정보는 별도의 메타데이터를 수집, 구축한 후 이러한 2가지 정보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정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를 분석함으로써 임무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임무와 AI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 기획하는 과정에서 먼저 체크하시고 걸러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 주어진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우 필요할 것 같고 활용성도 높을 것 같지만 너무 이상적이거나 실험적인 시도여서 실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축했을 경우에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기술 수준을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예제는 이제 법률 규정, 이제 판결서나 약관 등의 텍스트 분석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무는 법정 판결서 분석을 통한 판결 예측입니다.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 GPT-2, 버트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입력받아 판결 결과를 생성하는 모델에 사용될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정에서 사용된 텍스트, 판결서를 학습해서 판결을 예측하는 임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왜냐하면 법정에서의 판결은 방대한 법률 조항에 따른 판사 또는 배심원의 주관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 조항이 지식 베이스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 베이스를 언어 처리 알고리즘의 기능과 어떻게 조합해서 판결 예측을 끌어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한 임무로 조정이 필요한데, 가령 당해 연도에는 판결서를 사실, 주장, 판단, 결론 문장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임무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법률 조항 지식 베이스 구축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법정 판결 예측이 아닌 법정 판결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임무 변경이 필요합니다.